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미드를 보면서 공부하는,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미드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약간 실패했어요. 저는 약간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저한테는 미드를 보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에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거의 안 보는 시기가 없을 정도로. 또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들을 보면 별로 흥미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점은 미드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에 사실상 그만한 흥미가 생기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자막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이건 제 성격 때문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약간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싶어 해요. 뭔가 빠지는 걸 싫어해요. 정말 한 장면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고, 한국 드라마 볼 때도 자막을 켜고 이렇게 만약에 대사가 안 들리면 자막을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놓치는 걸 싫어하는데, 영어 드라마를 보면, 미국 드라마를 보면 영어 자막을 켜고 영어로 들으면 내용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모르는 표현이 많거든요. 모르는 단어도 많아요. 심지어 저 처음 보는 단어인데? 아는 단어인데 저 표현은 뭐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많아서 답답했고요. 그렇다고 한글 자막을 켜고 보니까 공부가 딱히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렇게 또 공부가 되진 않는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한국 드라마로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면 전 한국 드라마는 항상 보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드라마를 고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미 봤는데 재밌어서 또 보고 싶은 드라마를 고르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명작은 다시 봐도 재밌는 거 아세요? 영화든 드라마든 명작은 다시 봐도 재밌어요. 우선 자막을 한번 켜보세요. 영어 자막을. 그리고 귀로는 이제 한글을 듣지만 영어 자막을 그래도 좀 유심히 보면서 드라마를 보시면 돼요. 이미 한 번 본 드라마면 더 좋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한 번 본 드라마는 내용은 이미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막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영어 자막에. 그래서 영어 자막을 보기에 더 좋은 거죠. 영어 자막을 이제 보면서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영어적 표현 방식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어란 게 한글이 이렇게 지역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국말 하듯이 이런 느낌으로 영어를 지역하면 영어에서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영어 자막을 보면서 이 한글 대사가 영어로는 어떻게 나오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캐치해 보시는 거. 예를 들면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너 여기에 녹차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한국말로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대로라면 있어? 하면은 is there? 이렇게 말하잖아요. there is there?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is there green tea? 이렇게도 알아는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기보단 do you have green tea? 이런 식으로 이제 do you have를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나 그거 잘하는 친구 있는데?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생각 there is my friend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에서 그렇게 말하기보단 I have a friend who's good at that. I have a friend, 그러니까 I have를 많이 쓰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캐치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전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있어? 하면 무조건 there, is there? 이러고. 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캐치해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전치사 느낌을 익히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가, 돌아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게 전치사에서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치사가 이게 외운다고 다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전치사 구를 넣어놓은 거 있다만 책을 사서 외웠어요. 그때 정말로 그냥 외웠어요, 달달. 이 한국 교육의 정말 문제점인데, 근데 그냥 외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느낌을 익힐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생으로 외운 거죠. 근데 사실 전치사라는 건 많이 느낌을 익히고 체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 야 거기 빨리 넘어가, 이거 기아모에서 나왔던 장면인데 담 넘어가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넘어가 이런 말이었는데 climb over,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고, 여기서 돌아라, I will turn around here 이런 것도 뭔가 교과서에서 보면 또 이해가 가는데 막상 이제 내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이게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 거죠. 이거에 대한 방법은 계속 많이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익히고 많이 내뱉고 그냥 많이 듣고 그냥 이 느낌을 계속 익히는 거예요. 이걸 하루하루 익히다 보면 나중에 들었을 때 조금 더 빨리 이해가 가고, 그게 늘어나다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말할 때도 금방 나오는 거죠. 물론 말은 계속 연습하면 좋아요, 스스로. 하여튼 이렇게 전치사 느낌을 익히기에 굉장히 저는 유용했고, 그래서 자막을 보시면서 전치사가 딱 나오면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유심히 보고 대사를 다시 듣는 거죠. 또 마지막 그냥 일상적인 정말 자연스러운 표현을 많이 익힐 수 있어요. 사실 드라마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영어로
영어로 자연스럽게 모르겠는 거. 저는 그런 거에 굉장히 맨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뭐 대충 말할 수는 있어요. 알아듣겠죠? 근데 자연스럽게 모르겠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일상적인 행동 표현에 관한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계속 캐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 드라마는 이제 자막을 켜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왜냐면 더빙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드라마,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 같은 되게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는 더빙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더빙을 켜고 영어 자막까지 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징어 게임도 2번째로 또 봤거든요, 최근에. 영어 더빙으로.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이정재님 이런 더빙 목소리도 괜찮았고. 근데 공유는 진짜 공유 진짜 이상했어요. 내가 아는 공유가 아니었어요. 목소리 듣는 깜짝 놀랐네. 갑자기 하이피치 약간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와서 더빙까지 키고 보면 한 번 봤던 드라마 특히 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대충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걸. 그리고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예상이 잘 가요. 저런 말을 하고 있겠거니.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영어로 들으면 사실 진짜 영어가 더 잘 이해가 가고 표현이 조금 더 귀에 잘 박혀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건 미드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최고겠죠. 정말 미드를 틀고 각 잡고 이제 좀 열심히 쓰기도 하고 계속 말하기도 하고 그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이런 게 가장 효과적인 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제가 이제 이런 방법 찾아냈던 이유는 전 이제 저녁에 에너지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각 잡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미드만 보고 그렇게 하기엔 이제 재미도 없었고 막 피곤하고 이러니까 자꾸 동기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지속이 안 됐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어쨌든 내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고 어쨌든 한국 드라마는 피곤해도 보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에너지가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피곤해도 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까우니 그러면 영어 자막을 켜고 조금이라도 영어에 대한 노출을 늘리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지금 꽤나 오랫동안 몇 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느끼는 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빵인 것보다는 진짜 1이라도 있는 게 나아요. 물론 간절하신 분들은 빡세게 해야 돼요. 간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간절하신 분들은 빡세게 하겠지만 세상에 다 모두가 막 미친 듯이 열정을 쏟아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근데도 중요한 건 어떤 그 끈을 놓지 않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간 정말 꾸준히 해온 건 저는 끈을 놓지 않았어요. 영어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고, 언젠가 내가 외국 친구들도 많이 만날 거고 외국에서도 일해보고 싶고 항상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나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늘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끈을 놓지 않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노출을 늘리고 조금이라도 표현을 익히려고 하루하루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영어란 게 언어잖아요. 완벽한 건 진짜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고 지금도 녹화하면서 계속 틀리는 게 자꾸 신경 써서 다시 찍고 싶은데, 하여튼 저희 한국말도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영어란 게 난 영어 이제 진짜 마스터했어, 진짜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만 공부할 방법을 찾지 마시고 일상에서 재밌게 그래도 좀 즐기면서, 하지만 어쨌든 공부가 되게 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번에도 또 유용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